네, 안녕하십니까. 월간도시 장기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또 약간 또 상식을 좀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뭐 여러 현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조합원님들 내지는 또 일반 상담을 또 하다 보니까 용어를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PD님, 입주권, 조합원 분양권, 일반 분양, 분양권, 이 단어 다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헷갈릴 것 같아요. 헷갈리는 분들 많은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입주권이라는 말이 있고요. 분양권? 사실 똑같은 말 아니야? 이 헷갈려 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 분들도 입주권, 분양권 막 혼용해서 쓰고 하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공인중개사 갔더니 막 단어를 섞어 써버리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혼란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우선 분양권 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재개발 현장에서. 그러니까 또 분양권, 입주권도 헷갈리는데 우선 분양권은 뭐야?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 가보면은 조합원 승계물권 뭐 이런 식으로 설명 붙어 있는 경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단어들도 좀 많이 이거 도대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재개발, 재건축의 분양 구조에 대한 이 큰 그림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은 원래 이 사람들이 살던 요 지역을 건물을 싹 밀고 그 위에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 살던 분들이 또 한 채씩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래 한 1000가구 살았다 치면은 재개발, 재건축 이후에 1500가구 이렇게 짓겠죠. 그럼 500가구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 500가구 밖에 팔겠죠. 그죠? 요 앞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받는 게 조합원 분양이고요. 늘어난 집을 파는 게 일반 분양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럼 조합원 분양의 특징은 뭐냐? 이 조합원이라는 거는 이 지역에 살던 원래 집과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이기도 한 거예요. 공동사업주인 거죠. 그래서 이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요새 분담금 이슈가 되잖아요. 분담금이라는 형태로 돈을 내고 늘어난 집을 팔지 않습니까? 요것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늘어난 집 팔면은 그 건설사가 다 벌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 일반 분양을 통해서 판 수익은요,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간 비용을 내고 벌어들이는 돈을 나눠 받는 걸, 요걸 결산을 해서 들어간 비용이 더 많으면은 분담금을 내는 거고요. 수익이 더 크면은 분담금 안 내고 환급, 돈을 돌려받는 구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조합원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의 크기, 땅의 크기, 뭐 가치에 따라서 또 평형대 선택에 대한 권리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100평 가지고 있고 PD님이 10평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랜덤으로 해서 PD님이 50평짜리 받고 제가 30평짜리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원래 꽤 큰 분들부터 평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산을 평가를 해서 금액으로 만들어 놓은 게 권리가액인 건데요. 그래서 권리가액 순서대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100평짜리 있는데 나는 큰 집 싫어해서 작은 평수 선택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은 선택할 권리는 먼저 가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비슷한 이제 금액대에서 평형대를 선택을 한 건 좋은데 이게 동이나 호수나 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가치가 또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거 일일이 다 정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호수는 추첨으로, 랜덤으로 뽑는 구조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동호수 추첨 예정, 동호수 추첨 공고, 조합원 분양 공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한다는 거는 내 구축 가격을 가지고 새 아파트를 평형대를 선택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평형대를 선택하면서 동호수를 추첨을 통해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 아파트 받을 권리가 이제 308동 203호를 받기로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조합원 분양을 통해서 내가 받을 집이 확정되는 권리, 303동 208호에 입주할 권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과 입주권은 실질적으로는 같은 개념이지만 표현과 사용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합원 분양 신청하기 전에는 물론 이 조합원 분양 신청 전에도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이 구축 아파트, 구축 땅을 사고 파는 이유는 새로 생길 아파트를 받을 걸 감안을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프리미엄도 붙는 거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부동산 가보면 34평형 선택 가능, 확정 가능, 이렇게 가능이라고 많이 써놔요. 그러니까 아직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가액 순으로 따져보니까 34평 충분히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정도인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조합원이 돼서 선택을 하면 이제 34평형 확정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보면 가능이라고 돼 있다가 확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구축으로서의 권리 가액만 있는 거고, 권리 가액도 사실은 감정평가를 해야지 있는 거거든요. 사업 시행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 전에 사는 거는 아직 권리 가액도 확정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구축에 그냥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뭐 조합 설립이나 사업 시행인가나 뭐 조합 설립 이전에 정비 계획 때부터 거래할 때 입주권을 상정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요 때는 입주권으로 확정된 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을 해서 그게 동호수로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명확하게 입주권이라고 한다. 그전에도 사실은 우리가 입주권을 상정하고 거래는 하는 거기 때문에 입주권 거래라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권이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은 사업비를 내가 내고 그리고 일반 분양 수익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업비 내고 일반 분양 받아서 이렇게 결산을 하는 게 우리가 조합원 분양가라는 걸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비싸면 이 사업 할 필요가 없겠죠. 아니 새로 늘어난 집을 파는 가격보다 기존의 집주인들이 돈을 더 많이 내야 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 조합원이 받는 입주권 가격은 당연히 밖에 파는 시세나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겠죠. 쉽게 말해서 할인가로 받게 되는 거겠죠. 조합원이 된다는 거는 조합원으로서 동호수를 추첨하고 분담금을 내고 조합원 할인가로 집을 받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분양권은 뭐지? 분양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분양권은 우리가 이게 섞어서 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새로 늘어난 집 있잖아요. 청약을 통해 가지고 동호수를 딱정을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확보한 게 분양권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은 내가 이거를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근데 아까 조합원 분양이라 했잖아요. 조합원 분양권은 입주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 일반 분양, 그러니까 외부의 분양, 특공 분양 마찬가지입니다. 특공 분양, 일반 분양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분양권이라는 말로 정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요새 새롭게 등장하는 뭐 원래 있었던 개념이지만 새롭게 이슈가 되는 개념이 우선 분양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선 분양권은 뭐냐면은 조합원 아닌 자에게 분양권이니까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나 특공 이전에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준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주느냐가 중요하겠죠. 특히 진짜 재건축 단지 가보면은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있잖아요. 그죠? 상가 소유주들은 원래는 상가는 상가로 받는 게 원칙인데, 상가는 요즘에 뭐 팔리지도 않고 장사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월세 받기도 쉽지 않고 아파트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파트로 줘. 그럼 이때 상가 조합원들은 원래 상가를 만드는 게 원칙인데 아파트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강남 개발할 때는 사실 사업성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상가 한때 아파트 입주권을 줘도 사업성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빡빡한 상황에서 상가 조합원들한테까지 아파트 입주권을 줘버리면은 사업성에 타격을 입는다는 말이죠. 근데 예전에는 왜 근데 그럼에도 좋냐? 우리가 특히 재건축에서 중요한 건데, 재건축은 전체 이제 70%가 동의해야 조합이 만들어지는데 상가도 한 개 동으로 봅니다. 근데 동별로 50%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다 50% 넘어서 70% 달성했는데 상가가 동의를 안 해. 조합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하세요. 입주권 드릴게요. 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엔 사업성 분담금 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협안으로 나온 게 상가는 입주권을 받으시고 상가를 드릴게요. 예전에 상가 안 받고 아파트를 입주권으로 줬던 거고, 지금은 상가를 일단 입주권을 받으시고 상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일반 분양가로 드릴게요 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선 분양권인 겁니다. 이게 상가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저기 보면은 뭐 구룡마을이나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뭐 장기 임대, 영구 임대 아파트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내가 집주인은 아니지만 영구적으로 살 권리를 보장받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그렇다고 조합원 입주권 가격으로 줄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분들 다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일반 분양 전에
청약통장 쓰지 않고 우선 분양권으로 부여하겠다. 그렇게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청약 경쟁을 안 해도 되고 청약통장 안 써도 되고 상가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상가도 하나 받으면서 아파트는, 그리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분양가로 받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 일반 분양가로 받아도 상관이 없죠. 그렇게 해서 보장을 하는 구조가 바로 우선 분양권이다. 입주권은 조합원 분양가로, 우선 분양권은 일반 분양가로 주는 거다. 그러니까 입주권은 할인이 있는 거고 우선 분양가는 할인이 없다. 그러니까 입주권을 원래 안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으니까 사업성, 분담금 이런 것들이 악화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선 분양권은 어차피 이 사람들이 안 받더라도 모델하우스 만들어서 팔 가격에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니까 사업성은 전혀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아파트 조합원들도 손해를 안 보고 상가 소유주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영구임대 임차인들도 불만이 크게 없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가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상가소유권 입장에서 선택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택권을 보장을 좀 폭넓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에는 어려운 현장에서 절충안으로서 등장한 게 우선 분양권이다. 다시 정리해보면 입주권은 이 사업의 원래 소유주인 조합원들이 할인가로 받는 아파트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새로 늘어난 집을 모델하우스 지어서 청약통장을 통해서 팔아서 우리가 획득한 청약통장 접수해가지고 청약 당첨이 돼서 확보한 거는 분양권. 이 사이에서 입주권은 아니지만 일반 분양보다 먼저 받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선 분양권.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가르쳐 드렸으니까 부동산 가서 뭐 입주권 분양권 섞어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게 조합원 물건인 거죠? 하면 입주권인 거고, 그죠? 이게 헷갈리는 시점이 또 언제냐면은 이제 일반 분양이 완료된 시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에 매물이 이렇게 등록되겠죠. 이 PD님이 조합원인 거예요. 그럼 공인중개사 가가지고 저 조합원인데 제 집 내놓으려고요. 그러면 그거는 입주권이 되겠죠. 근데 분양받은 사람이 새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 와서 저 청약 당첨됐는데 전매 제한이 안 걸려 있는 곳에서 저 그냥 이 분양권 팔려고요 해서 집 내놓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똑같은 공인중개사에서 똑같은 34평 매물인데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이 같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특징이 뭐냐? 분양권은 일단 대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입주 전이니까 뭐 계약금만 냈을 수도 있고 중도금 몇 %까지 냈겠죠. 그럼 남은 잔금이 얼마냐 확인하면 되는 거고, 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되죠? 조합원 입주권은 마찬가지로, 근데 조합원 입주권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서울이나 주요 현장에서는 입주 때 완납을 많이 시공사에서 제안을 통해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낸 거예요. 근데 이 돈이라는 건 결국에는 분담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담금이 얼마냐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 조합원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얼마고 몇 평짜리 받았으니까 조합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면은 남은 차액이 내야 될 분담금인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분담금이 얼마냐. 똑같은 34평 사시더라도 이거 딱 했을 때 이거 지금 시세가 얼마고 분담금이 얼마다. 이건 분양권이 얼마고 잔금이 얼마 남았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은 이제 분양권과 입주권 있잖아요. 둘 중에 어느 집이 좋을까요? 그냥 품질로 봤을 때 당연히 입주권이 좋겠죠. 왜냐? 집 짓는 사람들인 거예요. 늘어난 집이니까. 그리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표를 받아야지 시공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주권 집을 좀 더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층수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입주권 아파트가 좀 더 좋은 층에 배정이 됩니다. 그 감안해서 또 가격도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런 분들 감안해서 거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비교했을 때는 이게 할인가니까 쌀 것 같지만 프리미엄이 붙겠죠. 요거보다 오히려 입주권이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왜 비쌀까요? 더 좋은 층에 더 좋은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싸게 거래되는 거죠. 그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여기서 나는 돈 좀 더 주더라도 조합원 입주권으로 하는 게 좋겠어. 좋은 층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나는 좀 더 뭐 상관없어. 분양권.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용어 설명이랑 요 입주권 분양권의 차이, 그다음 꿀팁까지 전달해 드렸잖아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거래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 그리고 우리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그리고 건설 부동산 전반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